좋습니다. 연속해서 바로 또 강의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귀담아 좀 들으시다 보면은 소소한 이야기, 약간 라디오 한 편을 듣는 것처럼 들어보시면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멘트는 우리 41기의 행복한 비타민 역할을 2년 동안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람이 오면은 진짜 톡톡 튀는 듯한 매력 때문에 우리 41기가 굉장히 밝아졌었고, 조금 다운되는 시기일 때도 늘 노력해서 우리 분위기를 좀 띄워줬던 사람입니다. 석영아, 너 아니야, 웃지 마. 네, 그래서 네, 41기의 행복한 비타민, 노주영 멘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저가 전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네,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다가가는 용기라는 타이틀로 여러분 앞에서 비전스쿨 41기 수료 강연을 하게 된 노주영 멘티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순서로 비전스쿨을 통해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움직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저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덧붙이자면 저는 아티스트, 창조성, 자기 효능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요. 교회뿐 아니라 삶에서도 관계와 여러 문제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저를 감추며 살아왔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비전스쿨을 통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고 그것을 가면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창작물들을 통해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비전스쿨의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나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창작물들을 통해 이 비전을 실현시킬지에 대한 고민과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키워드들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내가 아티스트라니 말도 안 돼. 이거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들이 아닌가? 나는 좀 지원받는 것도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이런 건 나중에 취미로 하기에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진 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어떻게 아티스트라는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그 처음은 제 옷장 깊숙이 있던 상자 하나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으로 잠깐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추억의 보물 상자들이 있으실까요?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실까요? 네, 편지도 있고요. 별 접어서 모은 거. 앨범도 있고요. 저랑 비슷한 것을 모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새로움들을 느끼셨나요? 감히 제가 생각해 보건데 대부분이 아마 내가 경험하였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다 이런 익숙한 것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옷장 깊숙이 있던 상자도 바로 이 보물 상자인데요. 제 보물 상자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상자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꽉 차 있죠. 저도 비전스쿨 시작하기 이전에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채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정말 한 번을 잘 안 봤었는데 열어보더라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전스쿨을 하게 되면서 기회가 되어 상자를 열어보며 익숙함과 새로움 사이 그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초등학교나 아니면 혹시 그 이전부터 받았던 편지들이나 롤링페이퍼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저도 막 그림을 그렸던 거라든가 가까운 시기로는 비전스쿨을 시작하며 작성하였던 감사 제목 봉투들도 있었습니다. 사진들도 있었고요. 길 가다 주운 나뭇잎, 돌멩이, 도토리들도 있었습니다. 선물 받았던 예쁜 포장지에 조각들을 오려놓기도 했었고요. 이름표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샀던 문구 팔찌나 반지들도 있었고 정말 온갖 것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 보물 상자에서 내가 이렇게 작고 귀여운 것들,
무언가를 끼적이거나 그리는 것들을 좋아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이후로도 종종 그림을 그리거나 귀여운 것들을 모으는 것을 했었지만 여러 환경들이나 핑계에 가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맞나? 나는 뭘 좋아하지? 아티스트라는 말은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스쿨을 시작하고 나서야 정말 오랜만에 이 보물 상자를 열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채팅창으로 이야기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이걸 좋아해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 부분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킨도 나왔고요. 먹는 거요. 먹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정말 다들 귀엽고 멋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흔히 말하는 선택장애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내온 사람이라 여러분들처럼 나는 이걸 좋아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보단 나도 그거 좋아하는 것 같아라는 말로 저를 좀 감추며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도 딱히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물 상자를 열어봤음에도 몇 번의 의심 끝에야 그것들을 조금씩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열어보고 나서 이 이야기를 우리 비전스쿨 41기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첫 개인 미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플라워 원데이 클래스 참여였는데요. 아니, 생뚱맞게 왜 갑자기 꽃이지? 제가 이 미션을 받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는 게 왜 꽃이랑 연결이 될까? 라는 생각에 의심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제 행동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플라워 클래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두고 보조로 지내면서 월급이 반토막 났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돈이 드는 모든 일들에 스트레스를 받아왔었는데요. 희한하게도 이 클래스를 신청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수업이 있는 날 오전에 이 클래스를 신청을 하고 꽃집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미리 준비된 꽃들로 꽃다발을 만들게 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꽃다발이 제가 그때 완성한 꽃다발이에요. 꽃다발을 받으면 기분도 좋고 색도 예쁘고 모양이며 향이며 정말 예쁜데 제가 이 꽃다발을 만들어 보니까 그 과정이 예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줄기가 있는 가시와 잎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손에 상처가 생겼었고요. 아직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줄기를 꺾는 일도 있었고요. 손에 다 잡히지 않아서 점점 늘어나는 꽃에 힘을 주게 되다 보니 손에 쥐가 나서 만들던 꽃다발을 놓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지나 저에게는 엉성하고 삐뚤해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꽃다발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완성하고 나서는 이게 미션이었는지도 있고 내가 만든 첫 작품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꽃다발을 들고 우리 41기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꽃다발을 예뻐해주고 저의 첫 움직임에 기뻐해 주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플로리스트에 대한 키워드 검증은 다른 일로 인해 제가 밀어내게 되었지만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라는 물음에서 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더 탐구할 수 있게 되었고 저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라는 것보다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좋아해 주겠어? 라는 자존감 낮은 모습은 그래도 한번 봐주었으면 좋겠다.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시도해보고자 하는 용기가 있는지를 스스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미션이었습니다. 또한 작품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음도 하나의 키워드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후 저는 그토록 배우고 싶어 했던 생각만에 멈춰 있었던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배워가고 있고 잠시 멈춰 있긴 하지만 이모티콘 강의를 들으며 저만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줄곧 생각만 했던 어린이집 안전 그림책 공모전에서도 참가를 해보았고요. 그 이후로는 인스타그램에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만화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들이 공모전이나 인스타 툰으로 올렸던 것들인데요.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하는구나. 나는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술과 노력들이 필요하구나. 인스타 툰을 해보니까 10컷 안에 한 이야기를 담으려면 한 컷마다 어떻게 구상이 되어야 하는구나를 고민하게 되었고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 스쿨을 시작하지 않았고 원데이 클래스를 들었을 때 그냥 검색만 해보고 말았더라면, SNS를 보고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갇혀만 있었더라면, 이모티콘 강의를 듣거나 인스타툰을 시도해보지 않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이러한 생각과 용기를 가진 저의 모습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수료 강연을 통해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다가가는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해보니까 어렵진 않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낯을 가리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보면서 한 번씩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처럼 작은 행동들도 괜찮고 행동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창조성 관련 독서 모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매주 찾아 경험하면서 창조성을 발견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도움을 조금 드리고자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걸음걸이 찾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좋아하는 공연이나 뮤지컬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농사 짓기, 닭 키우기, 여러 가지 색깔의 하늘 찾기, 좋아하는 패턴의 천 조각을 모으기,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 놀이터에서 그네 타기.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게 결코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에 저를 점점 노출시키니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아지고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아서 두려웠던 것들이 다가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한 발짝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도전에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디즈니의 명대사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라푼젤에 나오는 대사예요.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잠깐 읊어보자면 Do what you like, love what you do.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진짜 세바시 강연 하나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리허설 할 때는 그렇게 절더니 너무 잘하는데.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에 출발점에 있었던 그 노주영 멘티의 모습을 저는 알잖아요. 그때 뭔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할 정도로, 이 선택을 하면 하지 않은 선택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작은 선택부터 조금 큰 선택까지 이르기까지 자기 스스로 이런 인제 기준이나 결정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안에 어떤 아름다움이나 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전해 보겠다.'라는 메시지가 담아지기 시작하니까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시니까 제가 왜 41 개의 비타민이라고 인제 부르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우리 격려하고 응원하는 박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